자, 오늘은 14차시 교과서 50에서 54쪽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저기 야, 그 구두 경고 했는데 뭐 왜 아닌 척해 임마. 여기 빛이 굴절돼서 다 보여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오늘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가속 좌표계의 개념을 이용하여 등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근데 등가 원리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 시간에 오히려 하게 되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속 좌표계와 관성력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이 관성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요 관성력이 물리학 원에 있었고 이제 학생들이 처음 물리학에 배우면서 좌절하는 부분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좌절감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게 설명해야지. 자, 관성좌표계라는 게 있고 가속좌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성좌표계는 오늘따라 인원이 많이 떠드네.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관성좌표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속좌표계는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버스는 관성좌표계, 속도를 점점 증가하거나 속도를 감소하고 있거나 아니면 커브를 돌고 있는 버스는 가속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처음에 출발할 때랑 멈출 때 이때는 가속좌표계가 되고 중간에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관성좌표계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가속좌표계는 관성좌표계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비관성좌표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일 비자를 쓰는 거죠. 관성좌표계가 아닌 좌표계.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비관성좌표계에서 작용하는 가상의 힘이 있는데 그것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죠. 비관성좌표계에서 작용하는 힘이면은 비관성력이라고 하면 안 헷갈릴 것 같은데 관성좌표계에는 관성력이 없습니다. 비관성좌표계에만 관성력이 있어요. 이게 1차로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성력을 F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관 속에 집어넣어야 될 힘인데요. 이 관성력이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관성력은 가짜 힘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있는 힘이 아니에요. 가짜 힘인데 그 관성력의 정의를 보면 가속좌표계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관성에 의해 경험하는 가상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성력이 왜 가짜 힘이냐? 요거 면접에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바로 대답하면 외워서 답하는 것 같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척하세요. 한 3초 내지 4초 정도 고민하다가 관성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반작용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생각해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완벽히 그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힘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관성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작용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격! 이러한 관성력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MA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A는 그 가속좌표계 있죠. 그 가속좌표계의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개의 가속도, 개의 가속도, 개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가속좌표계, 버스의 가속도, 엘리베이터 가속도, 요게 이제 요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엘리베이터 가지고 이 관성력으로도 한번 설명해보고 관성력이 아닌 힘으로 또 한번 설명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16층을 눌렀습니다. 저희 집 16층입니다.
눌러가지고 이제 출발했어.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위쪽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말고도 가속도가 위쪽 방향인 게 있어요. 16층에서 엘리베이터 탔어요. 1층을 눌렀어. 내려가. 1층에 도착하기 직전. 이때도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에요. 왜냐 엘리베이터 운동 방향 아래쪽 방향인데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그와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 두 순간 모두 여러분은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게가 늘어나죠.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출발하는 순간 자신의 무게가 살짝 늘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관성력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두 명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은 얘를 쳐다보는 거예요. 얘를 쳐다보니까 가속 운동하고 있네? 가 되는 거죠.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a = f를 하면 됩니다. ma = f. 그럼 얘의 가속도는 뭐냐? 엘리베이터의 가속도하고 똑같겠죠. 네,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ma = f를 써보면 ma는 마 쓰면 되죠. 마. 경상도 표준어로 그냥 이라는 뜻이죠. 그 경상도 표준어에 대한 얘기는 해줬죠. 신라 시대 1000년 넘고 우리가 표준어였던 시대들이 더 길었다고. 서울 사투리, 경상도 표준어, 수도를 되찾아올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주를 수도로. 울산이 수도였던 적은 옛날 가야가 울산 수도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일단 원격 작용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죠. mg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요 체중계하고 접촉되어 있습니다. 체중계하고 서로 밀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사람이니까 그 힘이 있습니다. 수직 강력을 n이라고 표기할게요. 수직 강력. 얘는 철수입니다. 철수. 우리 철수는 불쌍하거든요. 팔이 없어요. 영희는 팔 다리를 그려주거든요. 보통 영희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데 철수는 팔 다리가 없어요. 불쌍해. 현대 사회 남성을 이게 표현해주는. 미안합니다. 이거는 남녀공학일 때는 하면 안 되는 멘트였는데 남학교일 때 해야 되는 멘트인데. 요새 애를 안 놓는 게 아빠들이 안 놓으려고 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식이다. 자, 그러면 이걸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둘게요. 지금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니까 가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두는 게 식을 쓰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수직 강력이 작용하고 아래쪽 방향으로 무게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은 결국에 위에 있는 물체가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체중계가 떠받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게에다가 이걸 넘기면 되죠. ma만큼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내를 미는 힘이 커지니까 내가 무겁다고 웃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러면 비관성계에서 이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얘 옆에 있어요. 옆에. 그럼 얘도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는 비관성계에 있는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면 얘는 가속도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지해 있잖아요. 정지해 있으니까 얘가 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0은 하고 시작해야 돼. ma가 0인 거죠. 그럼 얘가 봤을 때 여기에 작용한 힘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있으니까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그리고 이 체중계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체중계가 떠받치는 접촉에 의한 힘, 수직 강력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제가 좀 헷갈리니까 벡터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래쪽으로 지금 이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ma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a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 힘은 플러스 방향으로 n, 요 힘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mg, 요 힘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m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는 게 여기 g는 요 벡터 안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쓸 때는 벡터 기호를 벗겨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현하면서 문자들은 다 크기로만 바꿔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크기가 n인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mg라는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ma라는 크기의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둘의 결과는 똑같죠? 요렇게 해석하나 요렇게 해석하나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은 mg 플러스 ma로 자신의 무게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관찰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죠. 얘가 봤을 때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합력이 0이 아닙니다. m 빼기 mg로 합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수직 항력, 중력, 관성력이 합쳐져서 합력이 0인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왜 이러냐면은 얘는 정지에 쓰려고 하는데 이 껍데기가 위로 가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가속도가 생기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력은 원운동 할 때의 그 합력이었고요. 원심력은 원운동 자체도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 관성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등속 원운동 하는 계에서 경험하는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몇 안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렸던 그림입니다. 얘를 뭐라 하지? 그냥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가 원운동을 합니다. 왜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안에 이제 사람이 있고요. 자동차를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요.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성에 의해서 원래 속도인 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면 얘는 그냥 직선 운동을 하고요. 그 사이에 자동차는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바깥쪽으로 밀린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심력이라는 게 원의 중심과 먼 방향이에요. 멀원자입니다. 멀원자. 원의 중심과 먼 방향으로 구심과 반대 방향으로 마치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얘는 그냥 지가 원래 가려고 하던 길로 갔을 뿐이에요. 그 사이에 얘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위치가 바뀌어 놓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 자동차가 기준이 되니까 자동차 안에서 마치 막 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안 밀리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안전벨트랑 이런 것들이 잡아 끌잖아요. 잡아 끌어가지고 안 밀리고 중간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잡아 끄는 힘이 결국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구심력이 되어서 얘도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작용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심력을 작용하는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가상의 힘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지 원심력에 대한 반작용력을 얘기할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심력을 작용하는 주체가 없고요.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력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용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질량의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내랑 좀 닮았네요. 턱이 사각이네. 머리도 크고. 이 턱이 턱이 비슷하죠.
왜? 또 오겠지? 발보라 그랬지 또. 아니에요? 지랬네. 얘 입장에서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 곱하기 구심 가속도는 이때 이 탄성력이 합력이 되는 거죠. 이때 이 탄성력은 뭘 의미하게 되느냐? 구심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심력에 의해서 원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틀리는 오류 중에 하나가 원운동을 분석할 때 원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원운동하는 비관성 좌표계 안에서 분석하는 거지 그 원운동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원운동을 분석할 때는 구심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한다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 아닙니다. 원운동은 구심력이 합력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같이 타고 보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계속 내가 떠올라? 그래도 제가 눈 사이 간격을 이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신동엽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정지해 있는 거예요. 아직 정지해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 탄성력하고 원심력은 구심력과 반대 방향이죠. 구심 가속도가 이 방향이니까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MA만큼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탄성력하고 원심력 이때 이제 요 탄성력은 마찬가지로 구심력이 됩니다. 구심력이 되고 요 원심력이 관성력이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같아가지고 정제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같이 원운동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이 원운동하고 있을 때는 얘가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합력이 0인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이다. 가볼게요. 또 계속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버스 손잡이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버스 손잡이. 이것도 좀 관찰자를 잡으세요. 얘는 지금 밖에서 보고 있죠. 밖에서 보고 있고 이 관찰자는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속도가 점점 증가해가지고 가속 운동할 때 경험상 요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급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사람이 해석을 하면 얘는 버스의 가속도와 똑같은 가속도 A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MA 꼴 F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A는 mg 중력하고 장력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장력을 분해해 가지고요, 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분해해서 연직 방향은 mg하고 상쇄가 되고 요 수평 방향 성분이 R자임이 되어 가지고 그게 MA하고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 A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치는 거죠. 가속 운동이다. 얘가 가속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을 요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면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움직이기 위해서 정지해 있겠어. 정지해 있겠죠.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흔들거리는 상황은 좀 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얘는 힘이 0인 거예요. 합력이.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MA가 0인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세 개의 힘을 다 더한 게 0이 되는 거죠. mg하고 장력하고 요 F'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관성력이 됩니다. 얘는 이제 왼쪽 방향으로 관성력이 존재하고요. 그게 정확하게 아까 왼쪽 식에서 세웠던 MA랑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게 이제 이게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관성력하고 중력을 동일한 힘으로 보고요. 요 두 개를 합칩니다. 합치면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중력 가속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요거와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그냥 땅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말고요. 헬륨 풍선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칩시다. 헬륨 풍선. 그럼 헬륨 풍선은 요 1번으로 가겠습니까? 2번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1번일 것 같죠? 헬륨 풍선이. 근데 여러분 헬륨 풍선을 땅에서 들면 위로 뜨잖아요. 근데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헬륨 풍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2번. 예, 2번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나중에 헬륨 풍선 들고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자기가 뒤로 밀릴 때 헬륨 풍선 앞으로 밀립니다. 예. 요거하고 관련된 실험이 하나 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이런 그 식물이 줄기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실제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원판을 옆에서 바라본 거예요. 원판을 옆에서 바라본 거고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해서 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걸 옆에서 바라본 겁니다. 여기에 화분을 여기 놔둬요. 화분을 놔두고 꽃을 이렇게 심습니다. 잎을.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쪽이 이제 구심력이 되겠죠. 구심력이. 그다음에 얘 줄기가 요 방향으로 자랄까? 아니면 요 방향으로 자랄까입니다. 1번, 2번. 한 2주일 동안 이렇게 돌려요, 계속. 돌리면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1번일 것 같아요? 원심력 때문에 쏠려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그 중력하고 관성력의 합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따져보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중력이 이 방향이죠. 원심력이 이 방향입니다. 그럼 새로운 중력 가속도가 이 방향이 돼요. 그럼 얘는 땅이 마치 이렇게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몇 번으로 자라겠어요? 예, 2번으로 자라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에 화분을 옆에 고정시켜 놓고 학교 오지 말고 2주일 동안 계속 돌려 이렇게. 밥은 배민으로 시켜 먹고 돌리면 이제 점점 안쪽으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땅이 어떻게 기울어지느냐로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풍선이 어찌 되고 뭐 그게 어찌 되고.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왜 가져왔지? 모르겠네. 등가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원리. 등가원리는 오늘 이제 소개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요거하고 관련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등가원리는 이겁니다.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은 요 관성력이요. 뉴턴한테는 가짜 힘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실제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은 근본적으로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등가원리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때 불쌍한 철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철수를 우주선에 태웁니다. 근데 이 우주선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공을 던져보게 합니다. 그럼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가속도 측정하면 중력 가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시킨 다음에 철수를 한 대 후려칩니다. 그래서 기절을 시켜요. 기절시킨 다음에 몰래 출발시킵니다. 몰래 출발시켜서 우주 공간으로 이제 날아갔을 때 얘의 가속도를 G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속도가 매초 9.8m/s 증가하게끔 가속도를 G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요 방향으로 mg라는 관성력을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철수의 몸에 물을 끼얹어가지고 철수를 깨웁니다. 그럼 철수는 똑같이 공을 던지면 똑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이 우주선은 최첨단 우주선이기 때문에 창문은 없지만 진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봤을 때 그냥 지구 위에 가만히 서 있는지 무중력인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G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게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이제 더 획기적으로 이 두 힘이 똑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에도 모두 나타난다 라고 해서 빛의 휘어짐과 시공간의 휘어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배운 역학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 보십시오. 옆에다 적습니다. F는 ma라는 식 있죠. 이 둘 다 뉴턴이 발견한 식입니다. 운동 법칙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이 있냐면 F는 G에 R 제곱분의 M1, M2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질량 M은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질량을 좀 구분지어서 얘기할 때는 관성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요 M1하고 M2는요, 얘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지냐면 중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중력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량 M은 관성의 크기에도 비례하고 중력의 크기에도 비례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각각 따로 재어보면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에 의한 효과와 중력에 의한 효과가 구분 안 되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요 내용이 사실은 그 뉴턴의 법칙에서 그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는 거에 어찌 보면 이유를 얘기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성의 크기하고 중력의 크기는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같고요. 그래서 관성에 의한 효과와 중력에 의한 효과를 구분할 수 없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를 좀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두 효과에 의해서 지금 요 표시는 안 했네. 여기 중력에 의한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겠죠. 구분이 아니죠. 이거는 구별할 수가 없다. 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건지 얘가 중력 가속도로 가속하고 운동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등가원리고요. 요거에 대한 믿음을 키운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에 관련된 이제 일반 상대론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